고역과 신뢰 6장에서 어느 더운 여름나는 공원에서 삼성으로 모인 학생들 최수는 땀을 뻘뻘 흘리는 관광객들,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눈에 색다른 것이 들어왔다.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였다. 마음의 짐을 털어내길 바랍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시크릿 텔레폰이라고 쓰인 안내문도 달려있었다. 어느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비밀을 녹음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앞서 전화를 든 사람들이 남긴 비밀을 들을 수도 있었다. 이 진귀한 물건을 고안한 사람은 서브웨이 테라피 프로젝트로 유명한 아티스트 매튜 차베스였다. 차베스는 수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뉴욕시 지하철역 작품을 설치해왔다. 그 중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분열될 것 같았던 2016년 미국 대선 이후에 설치된 작품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차베스는 6번 AB와 7 더 14번 스트리트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한 뒤에 포스트잇을 비치했다.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설치물은 유니언 스퀘어역까지 확장되고 약 5만 개의 포스트잇이 벽을 뒤엎었다. 바닥에는 천장까지 복도와 기둥을 따라서 포스트잇의 향연이 펼쳐졌다. 멀리서 보면 네온 빛깔과 파스텔.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고객과의 신뢰. 차비에서의 관점에서 보이는 시크릿 텔레폰은 벽에 붙인 포스트잇의 오디오 버전이다. 이번에는 비밀을 포스트잇으로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화기에 대고 말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는 시크릿 텔레폰에 낮에 공원에 설치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꺼이 수화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듣고 자신의 비밀을 공유했다. 우리는 시크릿 텔레폰을 선출하면서도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할지 긴가민가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비밀을 말하려고 절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사람은 지난 4년 동안의 바람을 피웠지만 그만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녹음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그만 예술작품에 상처낸 일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고 싶어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앞서 탐구했듯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혼자만 아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비밀은 수치심이나 고립감 또는 불확실한 느낌을 안기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비밀 절반 이상을 적어도 한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과거 이야기. 과거의 경험은 무척 특별하게 기억되느라는 것을 순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보낸 긴 시간, 해외여행, 결혼식 같은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 내 부모님은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지도 5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할머니 여행 당시를 고스란히 기억하며 어떤 경험들은 했는지 상세히 말할 수가 있다. 이 순간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과거의 이야기를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네. 인지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에피소드를 기억의 확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정말이지 깊고 풍부해서 그 기억을 갖게 된 경위까지 기억이 포함되어 있곤 한다. 의미 기억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프랑스가 나라라는가, 누구가 할머니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등등등. 우리는 그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한다. 인간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두 번째 장에서 아이들은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깨우치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데도 익숙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공유하는 현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갈라놓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대화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대체 무슨 까닭일까? 인간의 태어나길 나르시 스트라고 그럴까?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어쨌든 나 자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의 거대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인간에게는 자신의 기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저장하는 기억 시스템이 있고, 우리의 의사소통은 자신이 과거의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후속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변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때가 저마다 주요 인생 사건을 겪는 무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에게 배울 점은 언제나 더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몰랐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견과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의견과 통찰에 대해서 수가 있다. 지금까지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인 듯 썼지만은 당연히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양방향적으로 함께 벌어진다. 어울려 지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순수한 바람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오래되면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사회적인 연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그 이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설 때는 똑바로 서고 걸을 때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죠. 여러 사람과의 관계와 그것의 삶을 더 미리 외워둡니다. 선택의 심리학을 쓴 콜롬비아 대학교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기울인 노력을 말한 내용이다. 시나는 망막퇴화를 일으키는 희귀선천성 질환으로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었다. 별나는 양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죠. 어릴 때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별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부딪히거나 별로 넘어지지 않고 어수하게 더듬거리지 않도록 왜 그렇게 숨기기 어려운 비밀을 숨기려 했던 걸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있다면 시나가 학교에서는 비밀을 폭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하모는 파티에서 친구들 없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등등으로 표현을 하고 진실을 고백을 해야 할까? 진실 이런 저널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새로운 관점 찾기 그리고 생각 깨기. 아직 비밀을 털어놓을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한 가지 방안이 있다. 바로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이다. 생각을 글로 써본다. 긍정적인 비밀 7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인생의 시장을 열고 놀랍고 멋진 소식이 찾아왔다고 상상해보자. 놀라운 소식이 일상을 돌파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긍정적인 비밀은 다르다. 긍정적인 비밀을 가졌으면 우리는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을 끊임없이 생각하곤 한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니까요. 즐거운 비밀.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음미하기. 선물, 청원, 서프라이즈. 물론 가슴 벅차 오르는 이런 일들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은밀한 즐거움. 나는 새벽에 명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명상을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명상 시간을 망칠지도 모르니까 곱씹어야 하는 사체만은 피하고 싶다. 등등으로 좋은 것 즐거움에 대해서 8장에서 문화에 따른 대처 루루왕 문화에 따라서 관계 관리 문제의 관계 이는 인간의 비밀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8만 개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나는 26개국의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관계 유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지냈는지도 물었다. 결과 관계 유동성이 낮은 환경에 속한 참가자들을 더 비밀을 더 잘 지키며 비밀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리 너무 큰 비밀이잖아. 털어놓지 못해서 늘 속을 태우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도 할머니의 입김이 가장 세였던 것 같아. 너희가 절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지. 어머니는 나의 동생이 정제기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느라고 내면의 갈등을 겪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위기시의 감정관리. 처음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고 감정이 일식하는지 연구했다. 우리는 굉장히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도 타인의 행복, 분노, 놀람, 슬픔을 알아차린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이런 기본적인 감정뿐 아니라 의심, 불안, 결의 같은 감정도 알아낸다. 감정은 내면 상태지만 종종 외적으로도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 이유는 뭘까? 거울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닌 이상 나는 내 표정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있다. 얼굴로 나타나는 표정이 감정을 전달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확립된 사실이다. 우리 눈에 지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감춰야 할 때도 있다. 반면에 개인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경험하는 방식에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비밀을 털어놓고 사회적인 지지를 구하는 것의 이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천해 왔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밀 공개가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대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란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일 것이다. 심리에서 연구진은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기 구장에서 우리는 변호사, 내부 고발자, 마피아, 두목, 걱정과 불안을 아는 10대, 수십 년간 들키지 않은 비밀을 안고 산 사람, 수천 명의 조사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비밀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이 고통은 비밀을 숨기는 데 수반되어는 일에서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없이 비밀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겪었다. 수치심, 고립감, 진실성 결여, 불확실성. 자, 나는 모든 설문용지 마지막에 참가자, 해당 연구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도록 공란을 따라두었다. 참가자들은 종종 자신의 비밀을 곰곰이 들여다본 결과 발견하게 된 가치에 대해서 놀라움을 적었다. 어떤 비밀은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고 관심을 요구하지만 어떤 비밀은 거의 잊힌 채 뒤로 물러난다. 비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레 감당하기 수월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 무작정 몇 년이 흐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누군가 찾아낼지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다. 키트를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내 샘플을 채취해 보냈다. 이 과정에는 망설임과 비밀이 따랐다. 나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모든 친구에게 말하진 않았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뒤라야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어떤 경험을 함께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과 더불어 내면 세계를 공유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는 핵심 수단이다. 나는 어머니가 그 이후에 다른 비밀들을 고백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즐거워 알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용 샘플을 보며 보낸 지 한 달이 지난 결과가 나왔다. 나와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정보는 거의 없었다. 성명란에 이름에 첫 글자와 성씨가 있고 그 옆으로 번호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사진란은 기본 얼굴 아이콘으로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연락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용기를 내는 데 며칠 걸렸고 적절한 말을 찾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검사용 샘플을 보고 이렇게 10년 전에 나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나에게는 미국 반대편에서는 2명의 이복 남매가 생겼다. 이후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연락을 이어왔다. 우리 모두의 중대한 비밀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자연히 유대가 생겼다. 알렉스와 로스가 해준 이야기, 그러니까 출생과 관련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야기가 비슷한 까닭은 우리가 이복남매이기 때문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인연을 공유하는 이 두 사람을 알게 된 건 더없이 즐거운 서프라이즈다. 어떤 비밀을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보다 하나로 모은다. 그러려면 털어놓는 것이 먼저이다.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고 감사의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멋진 특징이 있다. 이 책은 다른 이들과 대화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피드백이 해준 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감사로 아낌없이 감사한다. 우리는 왜 비밀을 만들까? 그리고 왜 비밀을 밝히고 공유할까? 비밀 고스란히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비밀을 안고 살아가지만 자, 미국 심리학계에 떠오르는 별로 마이클 슬래피언 데뷔작 마음을 열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최고의 논픽션이다.